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사례 7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7번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한 형의 이름으로 사술로 운전면허를 받았던 사건입니다. 여기서 이제 설문 1번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잘 아시는 대로 운전면허 처분의 효력이 취소 사유다라는 건 뭐 이미 결론들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설문 3번에서 형사법원은 갑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될 것인가, 이거는 이제 구성요건적 교류과 선결 문제, 여기서 취소 사유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선결 문제는 효력 부인이다. 효력 부인은 형사소송의 특수성을 인정하게 되면은 심사가 가능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민사소송과 동일하게 보게 되면은 그때는 효력 부인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런 식의 결론을 여러분들이 쉽게 낼 수 있으실 텐데요. 설문 2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다소 생소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문 2번은 하자 치유하고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행정청이 어떠한 사후 충족 행위를 함으로써, 즉 행정청이 이유 제시를 하지 않았다가 이유 제시를 사후에 했다, 또는 뭐 청문을 실시하지 않았다가 사후에 청문을 실시했다, 이와 같은 방식의 전형적인 하자 치유의 문제가 아니고요. 현재 그 상대방으로서 갑이 그동안 충족하지 못했던 법률 요건을 사후적으로 보완해서 충족하게 되었다, 이렇게 돼서 하자치유 논의로 연결되기 때문에, 또한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하자치유는 절차상 하자와 관련돼서 논의를 하게 되는데, 이 문제는 지금 만 17세의 갑이 운전면허 처분을 받았다가 지금 현재는 만 20세가 넘었다라고 해서 이건 또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 내용상 하자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에 대해서는 교재들 같은 경우에도 자세히 다루고 있지 않고요. 또 이제 사례 문제도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자 있는 행정행위 전환은 어떤 식으로 푸는 걸까, 이런 생각이 좀 드실 수 있는데요. 오늘 문제를 같이 풀면서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만 17세 미성년자라서 무면허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으로 피자를 배달하는 아르바이트를 오랫동안 해온 터라 운전에 자신이 있었다. 그러니까 나이가 부족한 것 외에는 특별히 다른 건 문제가 없다 이거죠. 적법한 운전면허 취득의 묘안을 짜내던 갑은 자신과 닮은 자신의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함으로써 제1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이후에 만 20세가 되어 차량을 운행하던 중에 우연히 위 사실에 대한 첩보를 수집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는데, 유능한 해당 경찰관은 좀 이상하네요. 갑의 운전 행위를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갑을 입건하였다.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만 17세 기억해 주시고요. 만 17세에 밑줄 하나 쳐주시고, 그 다음에 형의 이름으로 밑줄 그어주시고요. 형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만 20세가 되어 밑줄 그어주시고요. 현재는 만 20세가 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 위반죄, 이제 요거는 이제 설문 3번 관련된 문제고요. 요 정도 이제 밑줄 그으셨으면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챙겼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설문 1번 보도록 합니다. 위 운전면허 처분의 위법성의 정도는 어떠한가? 유효한가? 이상하죠? 네. 위법한가 묻고, 그 다음에 유효한가 이렇게 물어야죠. 위법성의 정도가 바로 유효하냐, 무효이냐, 이 문제인데요. 위법성의 정도는 어떠한가, 그 다음에 유효한가? 이렇게 했는데, 거기 있는, 물음표가 좀 재밌네요. 그쵸? 물음표가. 동시에 물음표가 두 개가 찍혀 있으니까, 무슨 문자나 카톡을 보는 듯한 느낌인데, 참조조문 보시게 되면은, 도로교통법 43조입니다. 누구든지 80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 무면허 운전 금지 규정입니다. 무면허 운전 금지 규정. 우선 이제 80조는 뭐냐면, 80조는 운전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80조에. 운전면허 처분의 근거 규정은 80조고요. 지금 43조는 그 80조 규정에 따른 운전면허를 제대로 받지 않은 사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이렇게 되면 당연히 무면허 운전이고요. 또 한 가지 좀 챙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죠. 정지된 경우에도 정지 기간 중 운전 행위를 하게 되면 이것은 무면허 운전으로 처리가 됩니다. 예, 도로교통법 43조에 따라서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 행위는 무면허 운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겠네요. 그죠? 네. 예,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하실 때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운전면허 정지라는 것은 해당 기간의 범위 내에서의 운전면허 취소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예,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요, 정지 기간 중에 운전면허 취소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정지 기간 중에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없는 거죠. 취소돼 버렸으니까. 그렇다면 운전면허가 없는 거니까 무면허 운전으로 연결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건이 두 개입니다. 전혀 받지 않은 경우, 그 다음 효력이 정지된 경우, 운전면허 정지된 경우. 예, 그 다음에 이제 무면허 운전죄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죄라고 하는 것은 지금 43조에 무면허 운전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82조 보시게 되면요. 1항에서 다음 갖고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라고 옆에 써놓으시고요. 결격사유. 예, 받을 수 없는 사람.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 결격사유 제1호 보니까요. 18세 미만인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몇 살? 예, 17살입니다. 17살. 17살이면 고등학교 1학년 맞죠? 네, 1학년. 네. 헷갈리네요. 네. 너무 오래됐나봐요. 그죠? 네, 93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93조는 왜 나와 있는 건지 여러분들 이걸 좀 체크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무슨 행정제재 처분으로서 운전면허 정지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나온 게 아닌데 93조는 왜 나왔을까요? 설문 1번 풀라고 나온 겁니다. 설문 1번. 예, 설문 1번에서 지금 이 운전면허 처분의 효력을 묻고 있는데요. 예, 위법하다. 그 다음에 취소 사유다. 이렇게 가는데 도로교통법에서 이 같은 경우에는 운전면허에 대한 별도의 취소 처분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취소 처분. 만약에 이것이 무효 사유라고 한다면 별도의 취소 처분이 필요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93조는 입법 과오가 될 수 있겠죠. 93조 보도록 합니다.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받긴 받았죠. 다음 갖고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는 다음 갖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내에서 운전면허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운전면허 취소하고 운전면허 정지 처분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고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결정재량과 그다음 선택재량까지 모두 다 인정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서를 보셔야 됩니다. 단서 보시게 되면 다만 2호, 3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다가 밑줄 그시냐면 6호 내지 8호입니다. 6호 내지 8호, 제6호 내지 8호. 예, 내지가 뭐죠? 내지 from A to B라고 했습니다. from A to B. 그래서 from 6 to 8 그러면 7 포함. 그죠? 7 포함 됐습니다. 7 들어가시고요. 밑으로 내려가고 7호를 보시게 되면 제7호 82조 규정에 의해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여기까지입니다. 밑줄 그시고요. 예, 여기 82조 규정에 의해서 지금 결격사유에 해당하죠? 예, 17세. 82조의 결격사유 규정에 해당해가지고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을 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이럴 때 단서 보시면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앞에서 본문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운전면허 취소할 수도 있고 정지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재량행위로 되어 있는데 단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운전면허 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기속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뭐가 포함되어 있다? 82조에 따라서 82조 규정에 의해서 운전면허 받을 수 없는 사람, 즉 결격사유에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는요. 운전면허 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뭘 땡겨야 돼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별도로 하라고 했으니까 82조에 따라서 운전면허 받은 사람의 그 운전면허는 여전히 효력이 있다. 알겠죠? 효력이 있다. 효력이 있는데 82조에서 운전면허 받을 수 없다고 했으니까 82조에 위반됐죠. 법에 위반됐으니까 위법한 운전면허 처분 맞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별도의 취소 처분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무효는 아니고 취소 사유다. 설문 1번 끝났네요.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설문 1번 15점.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뭐가 어렵냐면 금방 끝날 얘기를 15점이니까 한 페이지 반을 써야 된다는 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답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신 나가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잠자는 시간 부족으로 인한 그런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뿐입니다. 문제점 보시게 되면
미성년자 갑이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운전을 하다 적발됐는데 그 위법성 및 효력 살펴보자. 이건 뭐 너무 짧아가지고 한 페이지 끝나네요. 우선 운전면허가 처분이다라는 말을 해주셔야겠죠. 처분이라고 해야지만 비로소 공정력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유효하게 남아있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 우선 처분인지 검토합니다. 운전면허는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를 위해서 이건 뭐 도로교통법 관련된 처분 얘기 나오면 계속 하는 말이죠. 그죠? 계속 하는 말이고. 다음, 일반적, 상대적으로 금지되었던 것. 일반적, 상대적, 예방적, 이거죠. 일반적, 예, 누구인지를 특정하지 않는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상대적, 예방적. 이건 무슨 뜻이에요? 상대적이라는 것은요, 언젠가는 그 금지를 해제해 주겠다라는 것을 예정해 놓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상대적. 그 다음에 예방적이라는 것은 지금 얘기하는 뭐예요? 위험 방지에 대한 예방 얘기하는 것이고요. 금지되었던 것을 일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예, 자유를 회복시켜준다. 예, 자유회복. 예, 자유회복 그러면 가능성 허가죠. 예, 권리 설정 이러면 특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허가에 해당한다. 80조라고 했습니다. 80조의 운전면허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안경찰 이건 뭡니까? 요거는 네. 협의행정경찰은 일반 행정기관이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찰작용 중에서도 예, 경찰기관이 즉 제도적 의미의 경찰기관이 행하는 경찰작용을 우리가 보안경찰작용이다 이렇게 말하죠. 지방경찰청장이 예, 운전면허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안경찰작용이다. 물론 이제 운전면허 시험 기관장 뭐 이렇게 해서 공무스탁사인 논의까지 들어갈 수 있지만 지금 뭐 그런 거 하자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행정처분 보시게 되면 허가는요. 예. 허가, 하명, 면제 이거죠. 허가, 하명, 면제, 명령적 행정행위입니다. 특허, 인가, 대리, 특허, 인가, 대리, 형성적 행정행위입니다. 명령적 행정행위면 뭘까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죠. 법률행위. 그러면 뭘까요? 행정행위죠. 행정행위. 그러면 실체법적, 쟁송법적 개념설 어느 걸 따른다고 할지라도 실체법적 개념설 따르면 행정행위하고 처분하고 예 등치 쌤쌤이 그 다음에 쟁송법적 개념설 따르게 되면은 행정행위보다 처분이 조금 더 크거나 같은데 행정행위 포함하죠. 예 포함하니까 어떻게 돼요? 행정행위면 끝 처분 맞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이게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 이 문제는 별다른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요. 운전면허의 위법성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효력 얘기할 때 말이에요. 설문 1번에서 그 위법성의 정도하고 효력을 물었는데 결국 같은 질문이고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위법해야지만 비로소 예, 그것이 취소냐 무효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위법성에 대한 검토를 빠뜨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죠? 예, 우리 여러분들이 경찰행정법에 제일 익숙한 게 뭐죠? 구성요건적 효력과 성결 문제죠. 예.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일 익숙해요. 이쪽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일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너무 어렵고 쉽다라는 기준이라는 건 따로 뭐 없다고 했죠. 상대적인 거예요. 그렇죠. 반복 학습을 했으면 쉬워지니까. 근데 여기서 구성요건적 효력과 성결 문제 논의할 때도 우리 그런 말씀 하십니다. 효력 유무가 성결 문제일 때는 모두 검토한다. 위법성 심사 가능성도 검토한다. 그렇죠? 위법성 심사를 못하면 그 다음에 효력 유무 심사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법성 심사가 선결 문제로 등장할 때는 효력 유무 심사 가능성까지 논의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위법적법에 대한 심사 다음에 효력 유무에 대한 심사 문제로 넘어가는 것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처분의 효력이 있냐 없냐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법적법에 대한 판단을 해주시고 나서 취소 무효에 대한 논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위법성 검토해봅니다. 도로교통법 82조에서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운전면허 받을 수 없다라고 해서 결격사유 밑줄 그시고요. 결격사유 두고 있다. 그런데 현재 갑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17세라고 했기 때문에 17세 82조 요건에 해당해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오히려 결격사유는 무엇이 더 익숙하신가요? 결격사유 있는 자에 대한 임용처분 이게 더 익숙하시죠? 예, 그래서 결격사유 있는 자 뭐라고 돼 있어요? 다음 각호에 해당하게 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국가공무원법 그렇죠? 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예, 경찰공무원법은 뭐라고 돼 있을까요? 국가공무원법은 33조고요. 그 다음에 경찰공무원법은 7조에 이와 같은 결격사유 규정이 있는데요. 예, 경찰공무원법은 7조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게 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가 아니라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임용할 수 없다. 뭐 특별히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똑같은 방식이죠. 될 수 없다, 운전면허 받을 수 없다, 그런데 됐다.
임용했다. 그런데 운전면허 줬다. 그러면 해당 규정에 위반돼서 위법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위법성 인정. 그 다음에 효력에 대한 논의를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논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배점이 15점이기 때문에 자세히는 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행정법 공부하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항상 뭐예요? 우리 이제 뭐 형식적 행정행위니 뭐 처분의 개념 이런 논의하다 보면은 행정행위는 있고 처분에는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처분에는 있고 행정행위는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막 이런 얘기하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그럼 제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행정행위는 있고 처분에는 없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행정소송법 2조 1항 1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처분 등이란 하고 들어가서 행정청에 관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그 다음 이하 처분이라 한다라고 돼 있은 다음에 행정심판의 재결을 말한다. 여기는 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처분은 뭐죠? 처분은 행정청에 관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여기까지입니다. 뭐가 없을까요?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한 직접적 영향이라는 게 없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행정행위에는 있고 처분에는 없는 건데요. 그러면 처분에는 있고 행정행위는 없는 건 뭐가 있을까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가요? 맞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그러니까 얘는 있고 얘는 없고 얘는 있고 얘는 없고 이러니까 둘이가 같은 애일까라는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처분 개념에 대한 논의죠. 그런 식으로 행정법을 가지고 보면 이제 공부하다 보면 맨날 나오는 얘기가 뭐죠? 독일에는 있고 우리는 없는 것 이런 거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는 있고 독일에는 없는 건 없어요. 그죠? 우리는 항상 없고 독일은 있고요. 독일은요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이 있습니다. 행정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면 무효이다라고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요. 우리는 없으니까 우리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없으면 포기할 수는 없죠. 포기할 수 없으니까 누구한테 넘겨요? 공을 학설과 판례로 넘깁니다. 그래서 학설 들어가시고요. 학설,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에 있어서 중대성설, 조사 의무설, 중대 명백성설, 명백성 요건 보충설, 명백성 보충 요건설 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대성설은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그것이 내용상 중대한 위법성만 존재하면 그렇죠. 내용상 하자가 중대하기만 하면 무효. 여긴 무효와 취소의 구별에서 진짜 알고 싶은 건 뭘까요? 무효가 언제냐예요. 무효의 인정 범위. 언제 무효가 되느냐. 이게 알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의 방향은 무효를 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효로 보는 게 국민의 권리구제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무효 어디까지 인정해 줄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때 하고요. 취소를 제기할 때 하고요. 소송을 거절해버리는 경우 소송 요건 얘기하는 거죠. 소송 요건. 다 똑같아요. 대상적 격도 똑같고 관할 법원도 똑같고 피고적 격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두 개만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행정심판 전치주의고요. 하나는 제소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똑같은데 취소만 두 개를 더 요구한단 말이죠. 일정한 경우에 있어서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오도록 합니다. 거쳐오도록. 그 다음에 제소기한이 도과되면은 더 이상 취소를 제기할 수도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무효로 보는 것이 즉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 편한가요? 아니면 취소를 제기하는 게 더 편한가요?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게 더 편하죠. 행정심판 전치주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디 나와 있나요? 행정소송법 18조 1항 단서에 나와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18조 1항 본문에 보게 되면 행정심판을 거칠 수 있는 경우에도 행정심판 없이 소송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한 다음에 단서에 가게 되면 개별법에서 다른 규정 두면 어쩔 수 없다라고 합니다. 개별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게 뭐가 있나요? 국공로 도사 징발이라는 게 있죠. 국공로 도사 징발. 여러분들은 국가공무원이죠. 국가공무원 노동조합이 경찰은 노동조합이 없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 노동조합에는요, 누가 살고 계시냐면요, 신민도사님이 살고 계십니다. 그 신민도사님은 발이 굉장히 크셔갖고요, 295 사이즈를 신습니다. 정말일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국공로 도사 징발, 신민도사님의 발이 너무나 징하게 크다, 그거죠. 뭘까요? 국세처분입니다. 국세처분, 지방세처분은 위헌 결정 나왔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예, 공은 뭐야?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국공노는 뭘까요? 노동위원회의 처분 말하는 겁니다. 노동위원회 처분. 예, 도는요? 여러분 제일 잘 알고 계신 도로교통법상 처분입니다. 그 다음 사는 뭐냐면 사용료 징수 처분입니다. 지방자치법상의 사용료 징수 처분. 그 다음에 징발 이건 뭐예요? 예, 이건 징발법상 예, 보상금 지급 결정 처분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거라고 한다면 예. 국공노에서 국세처분, 경찰행정법 안 나오죠? 예,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죠? 예, 어디 나와 있나요? 국가공무원법 16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16조 1항에. 그 다음, 노동위원회 여러분 필요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처분 필요합니다. 기억해 놓으시고요. 지방자치법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한테. 징발, 예, 여러분들 뭐 보상금 받을 거 있습니까? 그런 거 없죠? 그렇죠? 그래서, 예, 두 가지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하고 예, 그다음 도로교통법상 처분.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와야겠죠? 그래서 예, 행정심판도 안 거쳐도 되고 제소기간에 제한도 없는 무효 확인성이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국민에게 유익하다. 따라서 무효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데 중대성설은 내용상 중대성만 인정되면 끝. 무효다 이렇게 보면 넓게 인정하셔. 그 다음에 예, 조사의무설은 뭘까요? 조사의무설은 이것도 사실은 일종의 중대명백성설입니다. 일종의 중대명백성설인데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완화된 중대명백성설이다. 또는 객관적 중대명백성설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거예요. 그 처분이 위법한지를 누가 보는 거냐면요. 누가 보는 거예요? 일반 국민이 아니라 공무원.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조사를 성실히 했을 때 그때의 자료에 기초하여 그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위법성이 명백하냐.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위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훨씬 더 수월하겠고 더 많은 위법성이 눈에 띌 겁니다. 그렇죠? 그에 비해서 중대명백성설은 예, 중대성과 명백성을 모두 다 요구하는데 명백성은요. 누구? 상식을 가지고 있는 일반 국민입니다. 그렇죠?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일반 국민은 누구냐면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어머니이시고요. 그렇죠? 일반 국민이십니다. 예. 그다음에 결혼하신 분들은 이제 와이프, 예, 사모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사모님. 예, 과연 우리 엄마가 저걸 위협하다고 알 수 있을까? 도저히 모릅니다. 예, 그래서 뭐예요? 명백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원칙적으로 취소입니다. 취소. 예외적으로 무효를 인정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명백성 요건 보충설 이건 뭐냐면 우선은 말입니다. 명백성의 요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충적으로 요구합니다. 중대성만 인정되면 무효라고 보고요. 다만 어떤 경우냐면 제3자의 이익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명백성 요건을 추가로 갖다 붙여버립니다. 추가로. 이게 명백성 요건 보충설입니다. 예, 이런 식의 학설이 있는데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당연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뭐라고 한다.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 중대성,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 명백성까지 같이 요구를 하고 있네요. 중대성과 명백성 모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대명백성설. 예, 중대명백성설 보시게 되면은 중대명백성설. 예, 중대성의 요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중대성의 요건, 그 다음에 명백성의 요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명백성 요건. 이렇게 봤을 때, 예, 첫 번째 중대한데 그리고 예, 명백하네요. 예, 그 다음에 예, 중대한데 그 다음에 명백하지 않네요. 그 다음에 중대하지 않은데 그런데 명백하네요. 그리고 예, 중대하지 않은데 명백하지도 않네요. 예, 이런 사례도 있어요. 예, 사례 문제 풀다 보면은 중대하지도 않은데 명백하지도 않아. 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 있어서는 중대 명백성설에 따랐을 때 요건 이제 무효사유죠? 무효사유. 두 가지 요건 모두 다 충족했으니까 무효사유. 그 다음에 중대한데 명백하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중대 명백 모두를 충족시킨 거 아니기 때문에 요건 이제 취소사유입니다. 취소사유. 그 다음에 중대하지 않고 명백하긴 하다 이렇게 되면요. 둘 중에 하나가 흠결됐으니까 취소사유입니다. 네 번째, 중대하지도 않고 명백하지도 않으면 뭘까요? 적법이죠? 그죠? 적법이죠? 예, 틀렸습니다. 예, 취소사유입니다. 취소사유. 왜 그러냐? 지금 위법하다고 전제를 하고 나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적법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판례에 나왔는데 생각건데 검토 들어갑니다. 검토 어느 게 타당한가?
무효를 넓게 보면 누구한테 유리하다고요? 예, 국민의 권리구제한테 유리하다고요. 그죠? 취소를 넓게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정법 관계 안정성에 유익하겠죠. 그죠? 그러면 양법익의 조화 균형을 달성하려면 두 가지를 모두 다 요구하고 있는 중대 명백성설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중대 명백성설을 가지고 이제 판단해 보도록 합니다. 사안의 경우 운전면허 처분은 도로교통법에 위반된 것이기 때문에 중대하다. 그렇죠? 이런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여기서 중대하기는 한데 명백하지 않은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예, 여러분들은 눈에 불문법이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예, 명백하지가 않습니다. 예, 요거는 뭐예요? 예, 불문법 위반. 재량의 하자입니다. 재량의 하자. 불문법 위반. 사실 이제 재량의 하자는 아니에요. 재량의 하자는 아니고 불문법 위반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재량의 하자로 나오죠.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불문법 위반, 행정법의 일반 원칙, 예, 비평신자 목동 부실사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명백은 한데 중대하지 않다. 청문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명백합니까? 청문 실시 안 했어요. 아, 명백하죠. 내가 가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렇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의견을 진술한 적이 없잖아요. 명백하죠. 이유 제시를 안 했습니다. 처분 통지서가 왔는데 백지가 왔어요. 명백하잖아요. 그렇죠? 네, 명백한데 절차상 하자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경미한 하자입니다. 경미한 하자. 절차상 하자는 뭐라고요? 경미한 하자. 경미. 예, 경미라는 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 내용상 하자는 항상 중대한 하자입니다. 중대한 하자. 불문법 위반도 역시 예, 중대한 하자입니다. 중대한 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불문법 위반이지만 중대한 하자다. 그럼 이건 이제 뭔지 나왔죠? 이건 이제 절차상 하자입니다. 절차상 하자. 절차상 하자는 예, 중대하지 않아서 취소사유입니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불문법 위반도 역시 내용상 하자는 뭐라고요? 중대한 하자라고요. 그렇다면 지금은요, 도로교통법 82조 위반이죠? 예, 이건 뭐 성문법 위반이니까 당연히 중대한 하자입니다. 그런데 일반인의 관점에서 명백합니까? 이때 보세요. 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이를 별도의 취소 처분을 통해서 그 효력을 제거토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취소할 수 있는 결정이다. 이건 뭐죠? 아까 우리가 봤던 예, 도로교통법 91조에 이거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써 있는 거 그거 말하는 건데요. 그냥 우리가 중대 명백성설 가지고 한번 판단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명백한가요? 아니죠. 설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형과 닮았다. 그렇죠? 쌍둥이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절대 안 명백합니다. 예, 형이랑 닮았다 그러면요. 예, 그 사진 보고 이게 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뭐 여권 사진이랑 지금 실물이랑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누군지 알기 힘듭니다.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취소 사유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예, 93조 1항 단서 제7호에 따르게 되면 또한 별도의 취소 처분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보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설문 1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설문 2번의 내용이 워낙 길기 때문에 예, 여기서 잠시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